네, 안녕하세요. 에피션의 논문 발표를 맡은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이지민입니다. 네, 이번 발표 순서는 논문의 도입부를 살펴본 후에 이 논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인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과 에피션넷을 보고 그 실험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션넷은 CNN의 분류 모델 중 하나입니다. CNN은 보통 픽스드 리소스 버짓으로 개발된 후에 리소스가 더 충분해졌을 때 확장이 진행됩니다. CNN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델 크기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이때는 세 가지 차원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델 레이어 수를 늘리는 뎁스, 두 번째로는 필터 수를 늘리는 위스, 세 번째로는 인풋 해상도를 늘리는 리졸루션입니다. 기존에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뎁스를 선택했다면 하드웨어 리소스가 버틸 때까지 레이어 수를 계속 늘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은 먼저 레스넷이 있습니다. 레스넷은 18개의 레이어부터 200개의 레이어까지 레이어 수를 증가시키면서 정확도를 향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즈넷의 컴브 필터 수를 증가했던 위드스 차원을 확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파이프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을 레벨만큼 키움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켰던 리졸루션 차원의 확장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 중에 두 개나 세 개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스케일링은 수동 튜닝 과정이 필요하고 또 종종 최적이 아닌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계속 말하는 거는 Process of Scaling Up CNN입니다. CNN의 더 높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스케일링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뎁스, 위스, 그리고 리졸루션의 밸런싱을 제안을 합니다. 컴파운드 코에피션트 파라미터를 통해 스케일링을 하자. 그래서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 기법이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요인을 임의의 값으로 증가시켰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스케일링 개수 세트를 사용해서 각 요인을 균등하게 스케일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팅 리소스를 2의 n승만큼 더 사용하고 싶으면 보이는 식과 같이 파라미터들을 n승으로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안한 스케일링 메소드가 기존의 모바일 넷과 리즈넷에서 잘 작동된다는 것을 실험 결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델 스케일링의 효과는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에서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NAS를 통해서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개발을 하고 이를 에피션넷이라고 부릅니다. NAS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로 인공신경망에서 사용되는 오토ML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서치 스페이스, 알고리즘이 탐색을 수행하는 영역이고 다음으로 서치 스트래티지, 서치 스페이스에 있는 요소들로부터 후보 아키텍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치 스트래티지에서 추출한 후보 아키텍처의 성능을 예측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related work입니다. 첫 번째로는 accuracy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기존 컨브넷 소타 연구들은 너무 크고 이미지넷을 위해서 만든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연구들은 다양한 전이 학습 데이터셋에서도 잘 작동하는 것을 보이지만 아무래도 정확도를 늘리다 보니까 모델이 너무 커지고 하드웨어 메모리 리밋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efficiency가 바로 언급이 되는데 이 효율성을 위해서 accuracy를 희생해서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모델 컴프레션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적인 모바일 사이즈의 컨버넷이 등장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최신 기술을 뛰어넘는 초대형 컨버넷의 모델 효율성을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모델 스케일링에 집중했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제시되는 것은 모델 스케일링인데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컨버넷을 스케일하는 데에는 이 세 가지 다 방법이 있고 다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스케일할 것인지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네, 컨버 레이어의 수식적 표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i번째 컨버 레이어는 보이는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고 그 아래 xi와 yi가 레이어 i의 인풋, 아웃풋 텐서입니다. 옆에 보이는 것이 그 텐서의 쉐입이고 배치 디멘션은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NN은 이런 컨볼 레이어가 여러 개 쌓인 형태이므로 이 보이는 왼쪽 식과 같이 표기가 가능하고 이때 원형 연산자는 함수의 합성을 뜻합니다. 이 컨버넷은 보통 여러 단계로 분할되고 각 단계의 모든 레이어들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른쪽 식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FI 위에 LI가 얹어져 있는 것은 레이어 FI가 스테이지 I에서 LI만큼 반복된다는 뜻이고 컨볼 레이어를 거치면 스페셜 디멘션은 작아지고 채널 디멘션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지 높이와 너비가 레이어를 거치면서 줄어들고 대신에 특징을 나타내는 채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보통 컨버넷은 베스트 아키텍처 FI를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때 모델 스케일링은 베이스라인 FI를 고정하고 위스, 랭스, 리졸루션만 확장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각 레이어에서 각각 다른 LI, CI, HI, WI를 찾아야 하는 것이 넓은 디자인 스페이스로 작동이 되면서 이 디자인 스페이스를 더 줄이고자 본 연구에서는 모든 레이어는 상수 비율로 균일하게 스케일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서 모델 어커런스를 최대화하자는 거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문제가 나오고 이를 수식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즉 정확도는 최대한 높이면서 연산량은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옵티마이제이션의 프로블럼에 주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WDR의 최저값은 서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다른 리소스 제약 조건 하에서 값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존 방법들은 컴포넷을 세 차원 중 하나만 주로 스케일링을 합니다. 즉 기존 방법을 다시 인투이션과 실험 결과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깊이를 스케일링하는 것은 많은 컴포넷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딥한 CNN은 더 좋은 피처맵을 생성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일반화 성능이 좋다는 인투이션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기울기 소멸 문제 때문에 학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킵 커넥션이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레즈넷이 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울기 소멸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레즈넷 100일 레이어와 레즈넷 1000 레이어가 그 정확도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WR은 고정하고 D만 증가시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D는 6.0부터 성능 향상 폭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위스 늘리기를 보면은 네트워크의 폭을 스케일링한 것은 보통 작은 크기의 모델에 흔히 사용됩니다. 와이드한 네트워크는 세밀한 피처를 잡을 수 있고 딥한 네트워크에 비해 학습이 쉽다. 그러나 와이드하지만 깊이가 얕은 네트워크는 더 좋은 피처 맵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DR은 고정하고 W만을 증가했을 때 성능 비교표입니다. W를 증가했을 때는 앞에서 봤던 D보다는 성능 향상폭이 조금 더 꾸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 역시도 W는 3.8부터 성능 향상폭이 조금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졸루션 늘리기입니다.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CNN은 이미지 속의 패턴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초기의 CNN은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가 224 by 224였는데 최근에는 객체 감지에 사용되는 것이 600 by 600입니다. 이처럼 해상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도 학습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정확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림을 보면 WD를 고정하고 R만 증가했을 때의 성능 비교표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보다 비교적 조금 더 성능 향상폭이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 더 높은 해상도는 정확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지만 매우 높은 해상도에 대해서는 또 정확도 향상이 줄어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알 수 있는 결과로는 네트워크의 위스, 뎁스, 리졸루션 세 차원의 스케일링 하는 것은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 향상 폭이 작아진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더 쉽다고 말을 합니다.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네트워크를 당연히 깊게 만들어서 더 넓은 영역에 걸쳐 있는 피처를 더 잘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더 큰 이미지일수록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어서 이를 잘 잡아내기 위해서는 레이어의 위스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즉, 이 세 가지 변수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를 같이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관들은 기존의 단일 차원 스케일링보다는 모든 차원의 다른 값을 스케일링함으로써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W는 고정하고 스케일링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정확도가 일찍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네트워크가 깊어지고 고해상도가 될수록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로써 스케일링 시 더 나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차원 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첫 번째입니다.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인데, 이는 컴파운드 코에피션트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의 WDR을 보이는 수식과 같이 스케일링하는 것입니다. 이때 파이는 사용자 지정 개수로 사용 가능한 리소스에 맞게 지정을 하는 것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with, depth, resolution 각각의 extra 리소스로 스몰 그리드 리서치를 통해서 찾아내는 값들입니다. 일반적인 컴프 연산의 플러스는 D, W 제곱, R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가 두 배가 되면 당연히 플럭스가 두 배 증가하고 위서 리졸루션이 두 배가 증가하면 당연히 플럭스가 네 배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탈 플럭을 보이는 빨간색 박스 10과 같이 설정을 합니다. 이는 컴브 연산이 컴브넷 계산 비용을 대부분 차지한다는 가정 아래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은 토탈 플럽 설정 덕분에 어떠한 파이 값을 설정해도 토탈 플러스는 이 파이만큼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본 논문에서는 깨닫게 됩니다. 모델 스케일링은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의 레이어 오퍼레이션, FI를 고정하고 진행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사이즈의 베이스라인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에피션넷이라고 하고, 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 에피션넷 P0에서 시작해서 두 단계에 걸쳐서 컴파운드 메소드 스케일링을 적용을 해봅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파이는 1로 고정하고 앞에서 봤던 식들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를 스몰 그리드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 알파, 베타, 감마 찾아낸 것을 고정을 하고 파이 값을 바꿔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스케일업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피션넷 B1부터 B7 모델까지 만들어지고, 생각해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를 갖고 큰 모델의 실험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모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실험에 들어가는 자원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이런 투 스텝을 제시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보면 스텝 1에서는 작은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좋은 알파, 베타, 감마를 찾자. 그리고 스텝 2에서는 다른 모델에 대해 동일한 스케일링 개수를 사용하자. 이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는 에피션넷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컴포넷과 에피션넷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케일링 방법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된 것은 모바일 넷과 레스넷에 모두 적용을 해보았을 때 단일 차원 스케일링 메소드보다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넷에 적용을 해보았을 때 훨씬 적은 파라미터와 플롭스를 사용을 했음에도 에피신넷 B7은 탑 1 정확도를 달성하고 이전 최고인 G5보다 더 정확하지만 8.4배 더 작은 결과를 달성합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컴포넌트에 대한 파라미터와 플럭스에 따른 정확도 곡선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스케일링 된 에피신넷 모델들은 다른 컴포넌트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터와 플럭스를 사용하면서 더 나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 시간 검증 또한 했는데요. 보시면 레즈넷보다 5.7배 더 빠르고 G5보다 6.1배 더 빠르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에피션넷이 실제 하드웨어에서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퍼 러닝에서도 적용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거기에 사용된 데이터셋 개요이고, 보시면 레스넷이나 인셉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에피션넷 모델들은 평균 4.7배의 파라미터 감소로 더 나은 정확도를 달성을 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DAT와 G5를 포함한 최신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에피션넷 모델들은 8개 데이터셋 중에서 5개에서 정확도를 뛰어넘고 그 와중에도 9.6배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결과를 냅니다. 이번 그림 6은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에피션넷은 레즈넷, 텐스넷, 인셉션, 레스넷을 포함한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터로 일관되게 더 나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efficient넷의 성능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또한 다양한 스케일링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하는 건데 계속해서 강조가 됐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스케일링 방법들은 더 많은 플럭스의 비용으로 정확도를 향상을 시켰었는데 이번 에피션넷은 플럭스는 줄이고 정확도는 늘리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CAM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다양한 스케일링을 가진 몇 가지 대표적인 모델들의 CAM입니다. 이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으로 이미지 내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빨간색이 클래스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파란색이 클래스가 약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역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적용한 것이 더 효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카롱 이미지에서는 그 마카롱 4개가 잘 빨갛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메이즈의 경우에는 이 동그란 모양으로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에피션넷의 성공적인 스케일링 기법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기존의 에피션넷은 기존의 CNN 스케일링 방법은 depth, width, resolution 중 하나 혹은 두 개만을 고려했지만 이는 정확도와 효율성 모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스케일링 방법인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제안합니다.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모바일넷, 레즈넷, 그리고 새로 개발한 에피신넷에 적용함으로써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정확도를 달성하면서도 파라미터 수와 플럭스가 더 작아졌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스케일링 할 수 있게 되었던 에피신넷 논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조한 리퍼런스를 출처를 밝히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